올 상반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2차 전지 에코프로일 것 같은데 맞아요. 이 2차 전지의 강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까요? 먼저 비싼지 싼지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의 주가는 분명히 비싼 가격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꼭 비싼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테슬라가 PER이 200배가 나왔던 3년 전에도 비싼 게 아닙니다. 왜냐면 200% 성장이 나오니까 PER 200배를 나누면 PEG가 1이 되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런데 PER이 10배인데 이익 성장률이 5%밖에 안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죠? 10 나누기 5 하면 2가 되잖아요. 네. 너무 가치주 싸다는 것만 사는 분들 자세히 보면 그것도 계산을 좀 잘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거든요. PER이 아무리 6배라도 네. 이익 성장이 3%면 PEG가 2배가 되는 겁니다. PEG라는 게 PER을 EPS 그로스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익으로. 네, 이게 성장률로. 성장률로 나누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테슬라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4년 전에 200배가 나와도 그게 싼 거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가 101불 찍었을 때 보면 아니 PER이 21배 나오는 거예요. 성장주는 내가 인프라를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한 거에 대한 감가상각비 때문에 매출은 막 늘어나는데 네. 이익이 처음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가 EPS 그로스라고 했지만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매출 성장으로 많이 보는 네. 게 맞고요. 테슬라가 작년에 130만 대, 재작년에 95만 대, 그전에 50만 대, 그전에 37만 대,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올해 얼마? 180만 대. 130만 대에서 180만 대 거의 50% 나오는데 40몇 프로 나오거든요. PER이 45배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독보적이다 하면 프리미엄을 더 줘도 되거든요. 근데 21배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 싸진 예, 구간. 두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는데요. 네. 그때는 100불까지 떨어질 때는 일단 제롬 파월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앨런 머스크가 작년 12월 달에 어쩔 수 없이 트위터를 인수하게 됐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트위터 인수 자금이 없어서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고 나왔죠. 앨런 머스크가 그 좋은 테슬라 주식을 팔아가지고 트위터 자금에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투자자들한테는 싸게 살 수 있는 고맙고.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밸류에이션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2020년대에도 똑같잖아요. 제가 이 코로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과거에 애플, 아마존 같은 혁신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하면서 이번에 테슬라인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1조 달러 가는 기업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300불이 되면 1조 달러예요. 한 290불에서 300불 되면 1조 네, 달러거든요. 네. 얘기하자마자 한 5배 오르는 바람에 690불에서 제가 3분의 1 팔았다는 말씀 드렸고 지금도 300불 되면 1조 달러인데 네. PER이 70배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약간 캄다운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게 맞든 안 맞든. 근데 결국은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네. 비쌀 때 팔고 주가가 더 올라가도 밸류에이션이 나는 쌀 때 무조건 산다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기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다리니까 또 오잖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댓글에 오늘 애플 막차, 오늘 엔비디아 막차입니다. 항상 그렇게 쓰시는 분들 봤는데 막차 아닙니다. 예, 오늘 밤 막차일 수는 있는데 내일 아침 되면 새벽 4시 반부터 또 차 다닙니다. 해가 뜨면 또 기회가 온다. 지하철 다시 다니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2차 전지를 보면 저는 카카오도 뭐 조카 보고 카카오나 사라 얘기했다가 3개월 뒤에 8만 원이 17만 원이 된 거예요. 3개월 만에 17만 원이 됐으면 그건 거품이죠. 네. 그리고 PBR이 10배가 넘어갔으니까. 저는 파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14배에서 15배, 어떤 경우는 과거에 뭐 바이오도 그렇지만 막 25배, 30배 막 가기도 하는데 PBR 높은 주식, 특히나 14배 넘어가면 저는 아예 이제 손은 안 대는데 그런 원칙을 보면 제 원칙입니다. 제 기준 원칙.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임이 최근에 또 PBR 거의 20배 근처까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에코프로는 8월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까 격은 뭐라고 그랬죠?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우선한다. 네, 그것 때문에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최근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공매도를 때린 저희 업계 동료들 보면 네. 안타깝죠. 수급을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그 2019년도에도 테슬라 공매도 비율이 18%막 이랬었잖아요. 네. 2017년 말에 셀트리온이 막 급등하고 했었던 것도 뭐 신라젠, 뭐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막 올라갔던 종목들 많거든요. 수급이 꼬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제일 이제 좋아하는 수급이 MSCI 편입, 그 다음에 코스피 200 편입. 예, 요런 이벤트를 좋아하는데, 네. 지난번 5월 달에는 탈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리포트 읽어보니까 8월 달에는 거의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금량이라든지 MSCI 코리아에 편입되는 유력한 종목들이 최근에 네. 막 날아가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수급에 의한 거라는 걸 판단을 하시고, 그러면 이 수급 이벤트가 끝나잖아요. 저는 이제 워낙 이 이벤트 드리븐에 의한 그런 매매를 과거에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기 전 3개월 강하고 코스피 200 편입되고 나서 3개월 동안 또 약합니다. 네. 100%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편입되고 나면 그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찾아서 주가가 또 수렴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8월 11일 날 에코프로에 대한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되고 8월 말자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수급은 편입이 되면 9천억에서 한 1조를 사야 돼요. MSCI를 벤치마크하는 펀드들이 네. 에코프로 기업을 사야 된다는 에코프라는 거죠. 기업을 한 1조를 사야 되고 그 1조를 사야 되는데 공매도가 지금 또 한 1조 2천억이죠. 네. 공매도는 뭐예요? 빌려서 때려놨는데 다시 어쨌든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사야 되는 수급이 또 1조 2천억이 있는 거예요. 두 개 합치니까 2조가 넘어가니까 예. 최근에 주가가 뭐 신나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막 들어와서 사면 막 올라가는 그런 수급 이벤트를 기획전 많이 하잖아요. 백화점 가면 재미 보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기획전이 끝나면 네. 그러면 주가는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 얼마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MSCI 정기 변경은 이렇게 분기마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에코프로가 편입되는 그 순간 일단은 단기적인 이벤트는 소멸인데 그때 쉴 것을 대비해서 이제 파시는 분들도 있겠죠. 공매도도 단기 이슈로 보시고 그 다음 이슈를 또 기다린다면 그때가 또 기회가 될 수는 있는 걸까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이슈가 남아있냐면, 에코프로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그 자회사 상장권이 있죠. 그 자회사 상장은 과거에도 이제 지주사들 중에 자회사 SK도 SK 바이오팜이나 뭐 이런 것들. 네. 아니,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재평가되면서? 네, 올라가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상장을 해버리면요. 지주사가 있고, 네. 그 밑에 사업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업회사가 영위하는 이 사업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그러면 사업회사를 사야죠. 그게 가장 간단한 예가 LG화학의 LG에너지 솔루션 분할이었던 거죠. 그때도 2020년도에 9월 달에 이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발표했을 때 제가 되게 많이 화를 내고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지만 임시주총에서 네. 주 LG가 부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LG화학 주주들의 부를 강탈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 업계에서 30년 이상 계신 분들이, 아니, 82%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82%나 되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30조, 140조의 이 가치를 LG화학이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다 잘 모르더라고요.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리면 네. 어떤 분들은 이제 ETF랑도 비교를 해요. ETF는 NAB가 나오잖아요. 네, NAB가
Net Asset Value라고 해서 순자산 비율에 의해서 ETF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ETF면 그 네. 반도체 ETF가 갖고 있는 주식의 그 순자산대로 ETF 가치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 ETF가 반도체 주식을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200억 원어치를 갖고 있으면 네. 요 ETF에도 시가총액이 정확하게 200억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ETF 네, 가치가 움직이는데 네. ETF 안에 있는 주식은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증권인 거죠. 네. 근데 지주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닌 거예요. 안 팔죠. 자회사니까. 안 팔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분명히 지분의 가치는 140조나 되는데 네. 그래서 지난번에 LG화학의 물적 분할 그 이슈가 이제 한창 이제 논란이 됐을 때 LG화학의 경영진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아, 이거 우리가 안 팔 거예요. 82%나 우리가 들고 있을 겁니다 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거는 잘못된 답변이라는 거죠. 그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한 34%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50%는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서 이걸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LG화학의 주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발표를 하잖아요. LG화학의 주가가 여기서 2배로 더블이 날 겁니다. 왜 저평가받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셨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도 카카오 경영진들이나 이런 걸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다 보니까 카카오 경영진들이 벤처 기업으로 이렇게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살린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욕 들어 먹으니까 상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이게 나쁜 짓인가? 그래 생각하시면서 이제 못 하시거든요. 근데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100개가 넘는 자회사 키웠잖아요. 카카오 생태계에서. 그쵸. 키웠으면 상장을 시켜서 팔아먹으면 돼요. 상장을 시켜서 우리가 이 카카오의 생태계로 키워서 팔아서 그 자금으로 다시 또 카카오의 주주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회사에 150억 출자를 했다가 지금 1,500억짜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팔아가지고 그 현금으로 배당을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개념을 너무 다들 모르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물적 분할하고 자회사 상장권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되면요 분명히 LG화학처럼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의 경영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M&A를 시켜서 이거는 포스코 그룹에다가 다 팔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면 그 자회사 가치만큼 시총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신 것 같아요. 이 분할 방식에 있어서는 그럼 모 회사가 택할 수 있는 방식이 물적 분할 말고도 대안이 있기는 한 건가요? 인적 분할도 있죠. 그래서 LG화학이 원래는 밑에 자회사로 있었던 게 아니라 배터리 사업부였었죠. 그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이걸 떼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적 분할을 했으면 LG화학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냥 2개가 되고 원래 주주는 회사 2개를 가지게 되는 거고 순수 케미칼 회사, 배터리 회사 주주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나는 순수 케미칼은 관심 없어요. 그러면 분할됐을 때 이거 팔아서 그냥 LG엔솔을 더 살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만약에 정말 분할을 해서 무슨 펀딩을 받고 싶다. 인적 분할해도 분할된 배터리 사업부의 가치는 100조가 돼요. 100조가 됐을 거예요. 인적 분할을 했든 물적 분할을 했든 어쨌든 배터리 사업의 회사니까.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제가 잘은 몰라도 야수의 심장 가지고 계실 때는 단타 매매, 옵션, 선물 듣기만 해도 그 하이 리스크에 막 치를 떨게 되는 그런 분야에서도 많은 매매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정말 달라진 분야에서 또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로 조언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어떤 포인트들을 배워가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방송에서 한 번도 안 했던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의 30년의 역사를 보면요. 젊었을 때는 선물 옵션 데이 트레이딩에다가 하루에 선물 2조, 3조씩 매매했던 게 30대 초반이었었거든요. 밤에도 그 다음날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그 다음날 일봉을 그렸어요, 저는. 네, 그 다음날 아침 회의 때 저희 사장님한테 오늘은 양봉이 나기 때문에 아침 시초가에 질러야 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지만 오늘은 양봉으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았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치열하게 시장 분석도 하고 선물 옵션 매매도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20, 30대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되게 소중해요.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막 책 쓰고 강의 동영상 찍고 뭐 이런 게 굉장히 힘든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6세 정도 되거든요. 80세의 하루는 10살 때의 하루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겠죠. 짧게 느껴지고. 네, 짧게 느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의 소중한 시간을 데이 트레이딩 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그 변동성에 그런 투자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투자가 보면 한 종목으로 좀 크게 먹는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쭉 짜가지고 안정적으로 뭐 30%를 버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의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투자의 방법이. 단타치기 해보셔도 되는데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단타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시간에도 20, 30대에 훨씬 더 소중한 내 시간을 더 값지게 쓸 수 있는 게 많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좀 편안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워런 버핏 보면 그냥 세계 1등 주식 애플 하나 사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만 이제 삼성전자 갖고 안 돼 이러는데 자산이 작을 때는 종목으로 승부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정적으로 내 돈을 지키는 그런 전략으로 점점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